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제가 어제 탑건 매버릭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작품을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재밌고 그렇잖아요. 잘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은 훨씬 더 이게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친구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탑건 매버릭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화에서 낮은 고도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 낮은 고도는 위험하냐? 비행기가 높은 곳에서 날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비상탈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낮게 날게 되면은 뭔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꽈당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낮은 고도로 비행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속도에서 이제 마하수하고 노트하고 나오는데요. 일단 마하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마하수는 음속의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는요, 전달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한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친구가 바로 듣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면은 제가 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하죠. 그 음속의 몇 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마하수가 되겠습니다. 음속은 항상 일정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공기 같은 경우 1.4 곱하기 287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의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온도인 15도씨에서는 340m/s이고요. 조금 높은 고도에서 영하 40도 정도다 그러면은 306m/s가 바로 음속입니다. 그러니까 영하 40도에서 마하 10이다 그러면 음속의 10배란 얘기인데 그게 3060m/s, 무려 1초에 3km를 가는 그런 속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속으로 계산했을 때는 시속 11,015km예요. 이거는 지구를 우리가 딱 그려봤을 때 지구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보이는 데는 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1시간이면. 자, 그 다음에 배나 비행기는 노트라고 하는 그런 속도의 단위도 많이 쓰는데요. 1노트는 1 nautical mile per hou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노트는 0.5m/s 정도가 돼요. 그리고 시속으로 따지면은 1.852km/h가 됩니다. 자, 일단 이런 복잡한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일단 영화에서는 660노트라고 하는 속도가 조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속도인데 이거는 시속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시속 1200km 정도의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미터/s로 하면 340m/s인데 이게 또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마하 1입니다. 마하 1로 날게 되면은 굉장히 큰 진동과 엄청난 항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굉장히 어떤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속도가 바로 660노트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보다 더 빠르면은 음속을 돌파해버리면은 오히려 진동이나 항력이 조금 줄어드는데 마하 1 정도로 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7G, 8G, 9G, 10G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력 가속도의 10배를 받는다, 9배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보통 우주비행사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하이 G, 높은 중력 가속도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중력 가속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다가 사람이 이렇게 기절을 하게 됩니다. 기절하는 이유는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요. 높은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은 피가 다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절을 막기 위해서 G수트라고 해가지고 좀 특별히 제작된 전투기 조종사 그 복장을 입는다든지 특별한 호흡법을 이용해서 머리로 조금 혈액을 끌어올린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호흡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급상승할 때 엄청난 속도로 쭉 가속을 하면서 올라갈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6G, 7G, 8G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9G, 10G 이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엄청난 가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급선회할 때 이렇게 커브 돌 때 있죠. 우리 자동차도 이렇게 휙 꺾으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비행기도 이렇게 이제 돌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가속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종사들이 급선회 할 때마다 이렇게 호흡을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그걸 이제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상탈출일 때입니다. eject 이러면서 이제 비상탈출을 하게 되는데 비상탈출을 할 때는 그냥 웬만한 속도로 이게 튀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살짝만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비행기 나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 비행기 쪽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부딪히거나 뭐 엔진에 이렇게 타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 탈출할 때는 엄청난 속도로 이걸 튕겨줍니다, 의자를. 그런데 그때 보통 이제 받는 중력 가속도가 11G, 14G, 뭐 15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종사들은 거의 한번 기절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젝트까지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 조종사가 살아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비상 탈출은 정말로 이제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요. 진짜로 죽기 직전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조종사들이 죽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프터버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엔진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팬이 있고 압축기가 있고 연소기, 터빈, 노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원래는 뒤에 불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비행기 엔진에서 뒤에 불이 보이지가 않는 게 보통인데 추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추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프터버너라고 하는 걸 킵니다. 애프터버너는 이쪽에서 연료를 더 뿜어줘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투기 같은 거 날아갈 때 뒤에서 불이 보인다, 화염이 보인다, 빨갛게 퍼렇게 화염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애프터버너가 켜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버너를 킬 때는 정말 가속을 급격하게 하거나 이륙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그파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개들이 서로 이제 장난칠 때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은 막 이제 개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앙앙앙 물려고 하죠. 그러면 이 개가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이 개가 앞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가 또 따라가면서 앙앙앙 물어요. 그런 식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뒤에 있는 개가 앞에 있는 개를 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도그파이트라고 하는데 전투기들도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뒤에서 앞으로 뭔가 총이든 미사일이든 발사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전투기를 갖다가 격추시키는 거죠. 그럼 앞에 있으면 좀 불리하겠죠?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뒤로 가가지고 얘를 격추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는 또 앞에 있으면 불리하니까 다시 얘가 속도를 늦춰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격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그파이트 할 때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고도를 높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고도를 높여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뭔가 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그런 것까지 알고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브라 기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기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브라 기동이 뭐냐면은 이런 걸 코브라 기동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고 있어요. 이렇게 날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쫙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죠. 쭉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가다가 쭉 가다가 샥 이렇게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나는 거, 이걸 갖다가 코브라 기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동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동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비행기가 쭉 하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굳이 뒤집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산을 넘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뒤집지 않으면 이게 쭉 올라가 버립니다. 쭉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우리가 방지턱 같은 거 넘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오토바이든 뭐 자동차든 방지턱 넘을 때 어때요? 너무 빨리 가면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바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든지, 천천히 올라가서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올라가가지고 뒤집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딱 내려오는 거죠. 그냥 빨리 올라가면 안 되나요? 그냥 빨리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뒤집는 이유는 바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내려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딱 뒤집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우리가 보통 공항이나 이런 데서 활주로 해서 이착륙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장치들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항공모함은 짧아요. 공항의 활주로처럼 긴 게 아니에요. 짧기 때문에 이 짧은 곳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착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과 장치들을 쓰는 겁니다. 어떤 방법과 장치들이 있는지는 영화에서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항공기 사고 중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행기 같은 경우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하더라도 그냥 날개가 있기 때문에 쭉 글라이딩 해가지고 쭉 활공해가지고 착륙을 하던지, 아니면 엔진이 두 개가 있으면은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 하나로 날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 상황을 모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굉장히 이제 항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종류인데요. 어렵게 설명드릴 거 없이 그냥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대공 미사일은 공중에서 공중으로,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맞추는 게 공대공 미사일이고요. 공대지 미사일은 비행기에서 땅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은 땅에서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맞추는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미사일 딱 쏴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치를 달아서 그 미사일이 비행기를 따라가서 맞추게끔 그렇게 만든 미사일을 유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도 미사일이 주로 뭘 보냐면은 비행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을 봅니다. 그 화염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보통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디코이 플레어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저 미사일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내 엔진에 불을 보고 따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을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면은 조금 미사일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디코이 플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 전투기가 뒤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을 막 여기저기 뿜어요. 그러면은 미사일이 엔진을 보고 따라오다가 이 불들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얘네들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터지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로 모면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디코이 플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와 윙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인데요. 만약에 비행기가 두 대가 이렇게 이제 날면서 작전을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앞에 가는 비행기가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른쪽 뒤나 왼쪽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비행기가 바로 윙맨이 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어떤 그 임무,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윙맨은 리더를 엄호하거나 리더를 도와주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윙맨의 역할은 리더의 보조적인 역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보조적인 역할이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더를 엄호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리더가 앞에 서고 그리고 윙맨이 오른쪽 뒤나 왼쪽 뒤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윙맨은 보통 이제 리더보다 약간 고도를 낮춰가지고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뭐 엔진이나 뭐 기체의 상태들을 살피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비행기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비행기가 FA-18EF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F는 파이터, 전투기고요. A는 공격기가 되는데 이 A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택, 공격기라는 얘기인데 지상 공격이나 아니면은 적의 배, 뭐 함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F-18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기동으로 어떤 파이터의 역할도 하고 A, 어택, 굉장한 무장 능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E가 붙은 거는 한 사람 탑승하는 그 한 사람용이고요. 그리고 F가 붙은 거는 두 사람 탑승하는 앞뒤로 두 사람 탑승하는 2인승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 탑승하는 1인용 F-18E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 사람 탑승하는 F-18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18 같은 경우는 E 모델, F 모델 이렇게 있는데 영화에서는 둘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F-14 톰캣인데요. 이거는 86년 오리지널 탑건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그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F-14 톰캣인데요. F-14 톰캣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날개를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스윕 앵글, 이제 후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가 고속으로 날 때, 특히 이제 초음속으로 날 때는 이 후퇴각이 이렇게 있어야지 고속으로 날기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양력, 뜨는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날개를 펼치기도 하고 날개를 접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F-14가 되겠습니다. 보통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초고속으로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 때는 이렇게 날개를 뒤로 후퇴해가지고 날고요. 그리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높이 뜨는 힘을 발생시킬 때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그렇게 날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에 화염 보이네요. 불 보이네요. 이건 뭐예요? 애프터버너를 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2 호크아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제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는 관제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바다에 나간다, 태평양이다, 그런 데는 관제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제탑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하고 같이 보통 이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레이더하고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 있어서 항공모함과 비행기 사이에서 통신해주고 관제해주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도 영화에 등장을 하네요.
제가 지금 어제 본 영화를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항공우주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저를 믿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호이 57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어요. 그냥 5세대 전투기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적군이 러시아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적군이 이제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호이 57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전투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5세대 비행기다, 5세대 전투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수호이 57일 겁니다. 자, 수호이 57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전투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 미국의 F-22에 버금가는 그런 공기역학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미국보다는 한 수 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비행기도 굉장히 훌륭한 최첨단 그런 비행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긴 게 이제 F-22 랩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성능 좋은 전투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51 머스탱인데요. 이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렇게 활약을 했었던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톰 크루즈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 비행기예요. 자기 비행기를 영화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용 레저용으로 이렇게 탑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프로펠러가 달려있죠.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여기 이제 배기가스, 엔진 배기가스가 나오는 뭐 그런 배기구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비행기 LG라고 써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LG하고는 무관합니다. 뭐 LG전자에서 만든 비행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스타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와 쩝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되게 멋있죠. 옛날에 SR-71 블랙버드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거의 후속작으로 아마 이제 SR-72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아마 등장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나는 극초음속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중에서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 굉장히 멋있으니까 즐겁게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에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보통은 이제 터보팬 엔진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압축기, 연소기, 터빈, 노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다가 이게 고속으로 날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날게 되면은 앞에 압축기가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면은 마하 3 이렇게 날면은 그 마하 3의 속도 때문에 이미 공기가 충격파를 통과를 하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기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압축기가 필요가 없게 되면은 터빈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터빈은 압축기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축기 필요 없다? 그럼 터빈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공기가 바로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연소가 된 다음에 배출이 되게 그렇게 바뀝니다. 마하 3 이상이 되면은 이 돌아가던 얘네들은 이제 멈추게 되고요. 따로 특별히 마련된 통로를 통해서 그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 통로로 들어가서 연소가 돼서 바로 노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스크램제트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터보팬 엔진을 구동을 하다가 이거를 멈추고 속도가 올라가면서 스크램제트 모드로 바뀌는 장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보시면은 더 재밌고 감동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탑건 매버릭 관람 전후에 이제 정리하는 항공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알고 보시면 영화가 더 감동적이고 재밌을 거고요. 이미 보신 분들도 이 내용 정리하시면은 그 영화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다시 보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4D로 다시 볼 예정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보실 분들은 즐거운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슈퍼브레인이었습니다.